58세에 이르러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삶으로 버티던 한 남성이 있었다.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퇴직을 했지만 퇴직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출근하던 길, 커피를 마시던 시간, 점심시간에 나누던 대화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평일 낮의 적막함 속에서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졌다. 가장이자 아버지였던 그는 은퇴 후엔 오히려 더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온 건 단지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전거 동호회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남성에게는 그것이 새 삶의 출발점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함께 페달을 밟고 중간에 쉬며 커피를 마시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다 보니 낯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익숙해졌다. 동호회 사람들은 나이나 직업, 배경이 달랐지만 함께라는 감정이 서로를 가족처럼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저 자전거를 타러 나갔을 뿐인데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요즘은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립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평생 회사라는 사회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다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진다. 이럴 때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는 강하게 보여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또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여성 박명자 씨는 남편과 함께 정년퇴직을 맞았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카페도 찾아다니며 늦은 여유를 즐겼지만 곧 무료함이 밀려왔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자녀들은 독립해 연락도 뜸해졌다. 그러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였지만 점차 친구가 생기고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돌았다. 박 씨는 말한다. 그림도 좋지만 같이 웃고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더 좋아요. 그녀에게도 퇴직 후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다. 또 한 사람 전직 공무원이었던 59세 김정호 씨는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기타 배우기에 도전했다. 혼자 유튜브로 독학하다가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타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 작은 공연도 열었다. 이전까지는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기타 치는 아저씨로 불리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혼자서 은퇴를 견디지 않았다는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은 단지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관계에서, 소속에서, 자신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준비하듯 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더 심하게 겪는 경향이 있다. 직장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해온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관계의 대부분을 잃는다. 때문에 동호회와 같은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한 취미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다.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한 번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다시 웃음을 찾고 누군가는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립되어 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단지 직책이나 역할로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 누군가는 여행을 택하고 누군가는 농촌을 택하며 또 누군가는 취미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인 순간부터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은 그 남성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퇴직 후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살. 그것만큼 값진 은퇴 준비는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즉 은퇴 후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의 과학적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어가 볼게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 식단, 수면 같은 신체적 요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는 하나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어요. 장수와 행복의 핵심은 관계다. 하버드대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를 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깊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건강 데이터, 인터뷰, 심리적 상태를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하며 나온 결과이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죠. 예를 들어 같은 나이의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다른 한 명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면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왜일까요? 1. 외로움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15년 미국 심리학회는 외로움이 조기 사망 위험을 26%에서 32%까지 증가시킨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심장병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긍정 감정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우울감과 불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 무기력하다, 잠이 안 온다는 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생리학적 결과이기도 한 거죠. 2. 사회적 관계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치매 연구로 유명한 미국 러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이상 증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단지 감정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말하고 듣고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은 복잡한 뇌 활동을 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활발할수록 인지 기능이 늦게까지 유지되는 것이죠. 이건 은퇴 후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길을 찾고 그림 동아리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기타 모임에서 공연을 하는 활동들은 그 자체가 일종의 두뇌 재활 프로그램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퇴직 후에도 뇌가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3.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한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소속감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었기 때문에 뇌는 타인과의 연결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고립되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외로움을 통증처럼 느끼게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본능은 유효하며 은퇴 후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수명, 뇌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짜 과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나를 지지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돈과 건강만이 아닙니다. 관계 자산을 얼마나 쌓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자전거 동호회처럼 그 첫 발걸음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동네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그램, 주민센터 강좌, SNS의 모임방 이 중 하나만 들어가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나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이 적기입니다. 건강할 때 관계를 만들고 외롭지 않을 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래야 정말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는 우리 인생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백신입니다.